암은 인류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부분은 면역이 알아서 잡아주지만 어느 순간 몸의 환경이 달라지면 이 돌연변이 세포가 암세포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 그러나 동시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손에 쥐고 있는 질병, 바로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80세까지 산다면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통계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영상 앞에 계신 분들도 혹은 주변 가족이나 친구도 결코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괜찮을까? 나도 언젠가는 걸리게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암은 고통스럽고 치료 과정은 길고 완치라는 단어조차도 불확실하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암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오늘 소개할 책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 저자 이원경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생활 습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암 환자는 왜 늘어날까요? 단순합니다.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늙고 면역은 둔해지고 돌연변이를 고치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 자체로도 암의 위험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단 음료와 액상과당이 가득한 식습관, 과식과 야식, 잦은 가공육과 튀김, 일회용 용기의 반복된 사용,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한 과다 노출. 이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몸속에 만성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흔들며 암세포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래, 나도 알긴 알지. 하지만 늘 바쁘고 습관은 잘 안 고쳐져. 맞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당장 편한 선택을 하게 되고 눈앞의 작은 만족이 건강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 달콤한 음료를 끊는 것, 식탁의 중심을 채소와 생선으로 바꾸는 것, 일회용 대신 텀블러를 쓰는 것, 제때 잠드는 것, 불필요한 검진 대신 꼭 필요한 검진을 받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한 끼, 오늘 한 잔, 오늘의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암은 무서운 병이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바꾸고 있다라는 작은 확신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은 왜 늘어나는가? 노화와 생활 습관의 교차점. 암 환자는 왜 이렇게 꾸준히 늘어날까요? 의학은 발전하고 의료기술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데 왜 통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해마다 신규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암도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노화입니다. 오래 살수록 세포는 늙습니다.
젊을 때는 DNA가 손상되어도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빠르고 면역 세포가 즉시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느려지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결국 잘못된 세포가 몸속에서 살아남게 되고 어느 순간 암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흔히 노화의 부산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더해집니다. 가령 달달한 음료나 디저트를 즐기는 습관은 췌장을 지치게 하고 혈당을 자꾸 흔듭니다. 혈당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혈관은 상처 입고 상처난 혈관을 고치려는 과정에서 만성염증이 쌓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바로 암의 씨앗입니다. 미국 암학회 역시 만성염증이 암세포의 증식을 자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노화라는 불가피한 요인에 생활 습관이라는 선택 가능한 요인이 겹쳐지면서 암 발생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세월을 거슬러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생활 습관은 다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암이 싹틀 환경을 막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나이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한 사람은 단 음료를 즐기고 가공육과 튀김을 자주 먹으며 늦게 자고 아침을 거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자주 마시고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킵니다. 겉보기에 두 사람은 똑같이 70세일 수 있지만 그들의 몸속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속에는 염증이 만성적으로 쌓이고 면역이 약해져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의 몸은 면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혈관은 맑으며 세포 환경은 훨씬 건강합니다. 결국 둘의 암 발생 확률은 같은 나이임에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가 모여 몸속 환경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는 습관, 늦은 밤 야식을 참는 습관, 이런 소소한 습관이 쌓여서 암을 예방하는 큰 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저자 이원경 의사의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암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문제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의 원인 중 약 30%가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 술과 담배, 환경까지 포함하면 60%가량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즉, 절반이 넘는 암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암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드시나요? 점심 식사 후 무심코 마신 달콤한 커피 한 잔이 혹시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혹은 밤마다 치킨이나 라면을 즐기는 게 일상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작은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이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내 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은 결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습관이 몸속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이 암세포의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암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암을 키우는 음식과 생활습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딱히 몸에 나쁜 건 안 먹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식탁과 생활 속에는 암을 키우는 요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식품들은 간편하고 맛도 좋지만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이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히 소량의 섭취가 당장 암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주 먹고 장기간 반복할수록 위험은 누적됩니다. 여기에 튀김 음식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과 고온에서 생기는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번 입에 넣는 작은 한 조각으로 몸속 환경을 바꿔가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탄 음식과 과열 조리입니다. 고기를 불 위에 올려 태우듯 구워 먹을 때 맛은 진하고 식욕은 자극하지만 그 속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금 태운 게 더 맛있다고 말하지만 이 습관이 오랜 세월 누적되면 우리 몸에 좋을 리 없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기를 즐기더라도 과열을 피하고 태우지 말고 채소를 넉넉히 곁들여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한 점의 고기와 5점의 채소, 이 비율이 몸속 환경을 달라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민물회입니다. 싱싱한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것은 신선해 보이지만 기생충과 간담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요. 네 번째는 액상과당과 단 음료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커피 믹스를 마시고 달콤한 음료를 즐기며 때로는 피곤할 때 에너지 음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떨어지게 하며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결국 혈관은 상처를 입고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염증의 불씨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음료는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늦은 밤 출출할 때 먹는 라면 한 그릇, 치킨 몇 조각은 즐겁지만 우리의 몸은 밤에 휴식하며 회복해야 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호르몬 리듬이 깨지고 대사가 불안정해지며 결국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합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 반복이 쌓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강위생입니다.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만성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3번 양치질, 단순하지만 강력한 암 예방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도 위험, 저것도 위험이라는 공포가 아니라 대체할 선택지를 갖는 지혜입니다. 햄이나 소시지가 먹고 싶을 때는 두부, 달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달콤한 음료 대신 시원한 스파클링 워터를 마시는 식으로 대안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습관은 의지만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된 선택지가 있어야 바꾸기 쉽습니다. 암을 키우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흔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속에서 암은 자라고 결국 큰 병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대체하고 줄이는 습관을 쌓으면 몸속 환경은 서서히 바뀝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시 강조합니다.
암은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병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시는 음료, 오늘 저녁 식탁,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의 생활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암이 싫어하는 음식과 습관. 암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암은 결코 무적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 속에는 암이 싫어하는 강력한 무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이 고개를 숙이는 음식과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은 그 속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베리류 같은 음식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 위의 작은 색깔들이 몸속에서 커다란 방패가 된다. 결국 암이 싫어하는 것은 풍성한 채소와 과일의 향연입니다. 둘째, 통곡물과 식이섬유입니다. 흰쌀밥, 흰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잡곡밥을 선택하면 대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 속에서 식이섬유가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고 대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지킵니다. 대장암 예방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내 환경입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전환이 암이 자라기 힘든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미생물의 힘을 빌려 우리 장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가 몸속에 생겨나더라도 쉽게 자라지 못하고 초기에 제거됩니다. 그저 매 끼니에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셈입니다. 넷째, 생선과 좋은 지방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낮추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암은 염증이 심한 환경에서 더 잘 자라는데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또 견과류나 올리브유 같은 식품도 좋은 지방을 공급해 몸속 균형을 잡아줍니다. 흔히 지방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암이 가장 싫어하는 습관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세포의 순찰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암세포를 초기에 잡아냅니다. 꼭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순간 몸은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요새가 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면역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암세포는 활개를 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암세포가 무서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몸속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은 더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는 것이 곧 암 예방 습관이 됩니다. 일곱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으로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이라도 매일 마시면 위험은 누적됩니다. 저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술과 담배가 없는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입니다. 암이 싫어하는 궁극의 무기는 바로 빨리 발견되는 것입니다. 초기 암은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가 암 예방의 완성입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암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두려움보다 먼저 쌓아야 한다고요.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결국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방패가 될 한 끼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가볍게 걸어 나가는 30분이 내일의 면역력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암이 싫어하는 음식과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쌓여 가장 큰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생활의 지혜.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입니다. 암 예방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햄 대신 두부를 선택하고 내일은 탄 음식 대신 삶은 음식으로 바꾸는 것. 사소해 보이는 이 선택들이 모여 몸속 환경을 바꿉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결심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두 번째 지혜는 음식은 약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수천 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음식이 곧 너의 약이 되게 하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탁에 올리는 한 그릇이 병원비를 줄이는 예방약이 될지 아니면 병을 키우는 독이 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영양 불균형과 근력 저하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끼 한 끼를 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라입니다. 운동은 암 예방의 만병통치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암세포가 자랄 틈을 줄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 5회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네 번째 지혜는 수면과 휴식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속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 체계가 리셋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의 깊은 잠은 비싼 약보다 강력한 암 예방약입니다. 늦은 밤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습관을 조금만 줄여도 몸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암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분노와 불안, 우울이 지속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웃음, 감사, 긍정적인 마음은 몸속 면역 세포를 춤추게 합니다. 명상, 취미 활동, 대화와 교제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심리적 백신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해도 암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검진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조기 검진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혜가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식탁에 채소 반찬 한 가지를 더 올리고 집 앞 공원을 20분 걷고 밤 11시 전에 불을 끄고 잠드는 것. 이런 소소한 변화가 쌓여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병원 침대 위에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노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발로 걸으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년일까요?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암 예방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 속 지혜가 바로 해답입니다. 오늘은 이원경 저자의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를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몸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줄이고 과도한 당 섭취를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가까이 하는 것.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한 생활의 실천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격차는 놀라울 만큼 커집니다. 암을 예방하는 길도 장수를 누리는 삶도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그것이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습관으로 나의 운명을 만들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활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고 그 건강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좋은 책방은 늘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과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